오늘은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시는 족저근막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봄철이 되면서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요즘 발바닥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어요. 족저근막염은 발바닥 통증의 약 80%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성인의 약 10% 정도가 이 질환을 경험하게 되는데 특히 50대 이상 시니어층에서 발생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2011년 10만 명 수준이었던 족저근막염 환자가 2016년에는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5년 만에 2배로 증가한 셈이죠. 족저근막은 발꿈치뼈에서 시작해 발바닥 앞쪽으로 각각의 발가락을 향해 붙은 두껍고 강한 인대를 말합니다. 이 부위는 활처럼 굽은 발의 뼈를 활시위처럼 단단하게 받치고 있어요. 이렇게 팽팽한 활시위는 강한 탄성으로 온몸의 체중을 발바닥이 견뎌내도록 하면서 체중이 실린 상태에서도 다리를 쉽게 들어 올릴 수 있게 해줍니다. 족저근막염의 가장 특징적인 증상은 아침에 일어나서 첫 몇 발걸음을 뗄 때 극심한 통증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마치 바늘로 찌르는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하죠. 이러한 통증은 조금 움직이면 완화되지만 저녁 때가 되면 다시 서서히 통증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오랜 시간 앉았다가 일어날 때나 계단을 오를 때도 발바닥에서 통증이 나타납니다. 평소 운동 부족으로 인해 족저근막 일부가 탄력을 잃고 굳어버리는 섬유화가 발생했을 때인데 이는 중장년층에서 대부분 일어납니다. 구조적으로 발바닥의 아치가 정상보다 낮은 평발과 아치가 정상보다 높은 유족 변형이 있는 경우에도 족저근막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족저근막염 치료는 보존적 치료를 먼저 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발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에요. 갑작스런 운동으로 족저근막염이 발생했을 때는 충분한 휴식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섬유화가 동반된 족저근막염은 쉰다고 해도 잘 낫지 않고 재발할 가능성이 커요. 효과적인 스트레칭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앉은 자리에서 발을 반대쪽 무릎 위에 올려놓고 아픈 발과 같은 쪽의 손으로 엄지발가락 부위를 감아 발등 쪽으로 올리면 발바닥의 근막과 아킬레스건이 단단하게 스트레칭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때 반대쪽 손가락으로 단단하게 스트레칭된 족저근막을 마사지해주면 더 효과를 볼 수 있어요. 한번 스트레칭할 때 15-20초간 유지하고 한 세트에 15차례 정도 하시면 됩니다. 하루에 10세트 이상 틈나는 대로 해주시는 것이 좋고 특히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나 오랫동안 앉아 있다가 걷기 시작하기 전에 미리 해주시면 효과가 좋습니다. 만성 족저근막염에서는 체외 충격파 치료가 효과적입니다. 3주 정도 간격으로 2-3회 체외 충격파 치료를 시행하면 증상 호전을 기대해 볼 수 있어요. 체외 충격파 치료는 물리적 자극을 통해 치료 부위의 혈류량을 증가시켜 자연 치유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입니다. 근막의 혈류를 증가시키고 콜라겐의 재합성을 도와 통증을 감소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요. 신발 선택도 매우 중요합니다. 발바닥이 둥근 베어풋 형태의 신발은 자연스럽게 발 뒤꿈치부터 바닥에 닿으면서 발끝까지 체중 이동이 이루어지도록 해줍니다. 또한 깔창이 두텁거나 푹신한 신발은 걸을 때의 충격을 흡수해주기 때문에 족저근막에 전해지는 부하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주의해야 할 신발도 있습니다. 슬리퍼나 샌들처럼 뒤꿈치에 고정장치가 없는 형태의 신발은 신발에서 발이 빠져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 발가락 근육을 계속 긴장시키고 걸을 때 발끝부터 땅에 닿는 나쁜 습관을 만들 수 있습니다. 비슷한 이유로 플랫슈즈도 족저근막염의 적이에요. 걸을 때의 충격이 발에 그대로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디자인의 족저근막염 환자 전용 안창도 개발되었습니다. 3개의 스파이크가 달린 안창으로 이 스파이크가 발바닥의 아치를 지지해 족저근막의 접촉 부위를 최대화시키는 원리로 제작되었어요. 연구 결과 기존 안창보다 기능적 회복이 더 빨리 나타났다고 합니다. 운동 후 관리도 중요합니다. 걷고 난 뒤 통증이 느껴진다면 마사지와 찜질을 해주세요. 통증이 느껴지는 부위를 중심으로 발바닥 전체를 손가락으로 누르듯 마사지해주면 좋습니다. 냉찜질도 통증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운동 전에는 따뜻한 수건이나 물병으로 발을 문질러주면 근육과 족저근막 이완에 도움이 됩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평소에 꾸준한 운동과 스트레칭을 통해 족저근막의 탄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당한 운동은 족저근막염의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고 허벅지와 종아리 근력을 강화시키면 100세까지 신나게 걸을 수 있어요. 만약 보존적 치료를 충분히 시행한 후에도 호전이 없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관절경을 이용한 족저근막 절개술도 시도되고 있어요. 수술적 치료의 성공률은 70-90%로 알려져 있지만 신경 손상 등의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족저근막염은 단순히 염증이라기보다는 근막에서 콜라겐의 퇴행성 변화가 나타나는 만성 퇴행성 질환으로 알려지고 있어 족저근막 병증이라고도 부릅니다. 따라서 단순한 휴식보다는 적극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해요. 진단은 초음파로도 가능합니다. 초음파상 족저근막의 염증 소견이나 근막의 두께가 4 이상으로 두꺼워져 있는 경우 진단할 수 있어요. 간혹 발목 터널 증후군이나 당뇨병성 말초신경염, 좌골신경통, 발뒤꿈치뼈, 골절, 관절염 등과 통증이 나타나는 양상이 유사하므로 치료에 앞서 전문의로부터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족저근막염은 충분히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에요. 발바닥 통증이 지속된다면 참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꾸준한 스트레칭과 적절한 운동, 올바른 신발 선택으로 건강한 발을 유지하시고 활기찬 시니어 라이프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